정성호 회유 의혹, 야당에선 검찰 오버, 우린 기회,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일단 정성호 의원 해명이 나왔는데요. 의리상 간 거다. 이재명 대표는 몰랐다라고 일단은 선을 그었습니다. 회유 아니라는 거죠. 들어보시죠. 인정상 의리상 간 겁니다. 제가 알리바이라는 용어를 어디서 썼는지 모르지만 현장 부재 증명이니까 그런 비슷한 얘기를 했겠죠. 이거는 검찰 아니면 이런 걸 유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과거 박정희 대통령 시대로 돌아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검찰의 지금 처지가 안타깝고 애잔합니다. 이재명 대표는 제가 알기로는 이거 보도하고 제가 면회 간 걸 알 겁니다. 전혀 몰랐을 거예요. 알리바이라는 용어를 어디선가 썼던 것 같긴 하다라고 정성호 의원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이걸 왜 유출했느냐를 문제 삼았고요. 이재명 대표는 면회 간 거 몰랐다라고도 주장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정성호 의원이 정지상 정 실장 등을 만나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특별 면회에서 나왔던 발언으로 전해지고 있는 내용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회윤이 아니냐. 마음 흔들리지 마라. 다른 알리바이 생각해보라. 검찰은 증거 없다. 이대로 가면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된다. 인정상 위로하러 갔다라는 정성호 의원. 그런데 그 특별면회에서 나눴다는 이야기는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알리바이. 검찰 증거 없으니까 알리바이 생각해봐라.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김용 전 부원장에게도 알리바이가 중요하다. 알리바이를 강조했습니다. 알리바이.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알리바이. 우리가 흔히들 쓰는 말인데 새삼 알리바이란 무엇인가? 법적으로 알리바이란 무엇입니까? 알리바이가 왜 중요합니까? 그 알리바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기가 범죄를 행위했다라고 인정되는 의심받는 그런 시간에 다른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그런 것들을 그 알리바이라고 하는데 그 알리바이는 네네. 뭐 만들어질 수도 있나요? 생각날 수도 있나요? 그 원래대로 하면은 억울한 사람이면은 내가 분명히 그 시간에 뭐 예컨대 살인이 저질러졌다라고 인정되는 그 시간에 뭐 잠을 자고 있었다든지 다른 데 있었다든지 그런 건 객관적으로 충분히 인정이 될 수가 있는데 그거는 정성호 의원이 굳이 그 김용이나 정진상 씨한테 이야기를 안 해도 상식적으로 본능적으로 그건 할 수 있는 그런 것인데 그런 걸 굳이 지금에 와가지고 다시 한번 해보라고 하는 것은 생각해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좀 조작해보라고 하는 그런 뉘앙스가 있는 것이 아닌가. 바로 그게 지금 논란인 건데 정성호 의원은 인정상 의리상 위로하러 간 거다라고 말하면서 알리바이라는 용어를 쓴 것에 대해서 부인하지는 않았어요. 자, 그러면 이 내용을 보면 알리바이, 검찰은 지금 직접 증거 없으니 알리바이, 다른 알리바이 생각해봐라. 알리바이가 중요하다. 조금 있으면 이재명이 대통령 된다라는 어떤 대화 내용이 인정상 위로한 걸로 볼 수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논란이 되는 것처럼 회유로 볼 수 있습니까? 일단 제가 첫 번째 이해가 안 되는 거는요. 왜 정 의원이 변호사 자격을 가진 국회의원이시긴 하지만은 정진상, 김용 씨의 변호인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일정 정도 그 조언을 할 수는 있겠지만 법적으로 그것을 넘어서는 그런 것들을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그 정 의원한테 선택할 수 있는 그게 한 4가지 정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본인이 변호사니까 변호사 접견을 갖다가 한다. 두 번째는 다른 변호사를 통해 가지고 변호사 접견을 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제 일정한 내용을 전한다.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이번처럼 본인이 직접 가가지고 이제 특별 접견을 갖다 한다. 예. 마지막으로 제3자한테 이렇게 특별 접견을 갖다가 한다. 이렇게 4가지 선택지가 있었을 것 같은데 제일 먼저가 이제 원래 변호사가 직접 변호인이 되지 않아도 변호인이 되겠다라고 그 뭐 예정이라고 하면은 그 구치소에서 받아주거든요. 그다음에 이 경우에는 그 교도관들이 들어오지도 못해요. 그냥 그 변호사하고 둘이서 아주 은밀한 이야기를 갖다가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왜 그 방법을 갖다가 선택하지 않았을까? 그거는 만약에 그 정 의원이 변호사 자격증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지금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접근했다가 이야기가 문제가 되면 파장이 더 클 것으로 생각을 갖다 했던 것 같고 그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이제 특별 접견을 갖다가 했는데 형 집행법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그 범죄 증거의 인멸 같은 것들을 그 우려가 될 때에는
그 교도소장이 교도관에게 수용자의 접견 내용을 청취 기록, 녹음, 녹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록이 되고 녹음이나 녹화는 그 안 되고 있었는데 기록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리스크를 갖다 무릅쓰면서까지 왜 그랬을까? 그 이야기는 제 생각에는 지금 정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은 그런 메시지를 저 두 사람한테 직접 전달해야 할 그럴 필요성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 다른 사람도 아니고 꼭 그 본인이 그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정 의원이 가서 직접 이야기를 해야 두 사람이 안심할 수 있는 것으로 뭐 스스로 판단을 했는지 아니면 이 대표하고 뭐 관련이 없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저는 좀 해봤습니다. 또 하나의 논란이 커지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정성호 의원이 특별면회를 간 시점이 묘하게도 김성태 전 회장이 압송된 직후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김성태 전 회장은 그 이후에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한 진술들을 검찰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검찰과 여당 일각에서는 이 정진상 전 실장, 김용 전 부원장이 마음을 바꿔서 무언가를 얘기하지 못하게 입단속을 하러 간 것 아니냐라는 공세도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생각은 어떨까요? 더 나아가서 뭐 여당 일각에선 이 대표가 보낸 거 아니냐, 뭐 이런 의혹도 불거지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는 기자들의 질문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답변 들어보시죠. 혹시 관련해서 알고 계셨을까요? 사전에 면회하셨던 사실 들으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 정치권이나 정부 여당이나 이 권력 노름을 하기보다는 이 청년들이나 대학생들의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는데 좀 더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전윤기 의원님, 네. 대표는 몰랐습니까? 좌장, 네. 친명계 좌장이 정진상, 김용을 특별면회 간다라는 사실을 몰랐습니까? 그러니까 정성원이 그 이재명 대표의 좌장이긴 합니다. 이제 옛날에 중앙대 인연으로 이어져서 지금까지 많은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이재명 대표한테 이야기를 하고 간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성원이 사실 이재명 대표한테 알릴 이유도 없었을 것이고요. 그래서 사실 이재명 대표가 가달라고 요청을 한들 그것을 들어줄 사람도 아니다라는 것이 사실 그렇군요. 정성원에 대한 평가입니다. 그러면 정성호 의원이 이재명 대표랑 가까운 건 많이 알지요. 근데 정진상, 김용 이 두 사람이 심부름꾼이라고 정성호 의원이 얘기했는데 정성호 의원이 직접 이게 가서 위로하고 뭔가를 면회가 할 만큼 가까운 사이입니까? 정성호 의원과 정진상 실장도? 가까운 사이로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뭐 정성호 의원이 이재명 대표와 친한 것은 알고 있는 것이고 사실 유일하게 가장 강한 쓴소리를 할 수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 정성호 의원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도 이재명 대표와의 관계는 이미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내용이고 2017년도 대선 때부터 정성호 의원은 이재명 그때 성남시장을 이렇게 지지했었습니다. 그때부터 뭐 김용 전 대변인과 정진상 실장 등과의 관계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지금 2020년도에 있었던 대선까지 약 5년간의 기간이 있거든요. 그 안에 충분한 관계를 쌓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고 뭐 가까운 사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파장이 커지자 정성호 의원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약간의 오해의 소지가 있다. 후회가 되기도 하는데 라는 표현을 했어요. 후회? 안 갈 걸 그랬다. 혹은 가도 알리바이, 이재명 대통령 이런 얘기를 안 할 걸 그랬다. 어떤 의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후회가 되기도 하는데 잘하는 사이였기 때문에 도리상한 말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후회가 된다. 여기서의 후회는 어떤 후회일까? 친명계의 좌장이 있다면 돌직구쇼 패널에도 좌장이 있죠. 같은 좌장끼리. 김 좌장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어떤 후회? 이 좌장의 후회는 어떤 의미일까요? 이제 뭐 특별 접견을 신청해서 간 것에 대한 후회일 수도 있고, 혹은 그 앞에 접견 중에 교도관이 있는데 그것을 무시한 후에 실제적으로 본인이 변호사이고 잘 알고 있지만 내가 얘기한 것까지 시시콜콜하게 내가 그래도 국회의원이고 소위 친명계 좌장인데 그게 새어나갈까 하는 방심한 후에 이런 것인데, 저는 한편으로 보면 전용기 의원 말이 맞듯이 뭐 예컨대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뭐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떠나서 한편으로 보면
이런 부분이 있을 거예요. 이심전심으로. 예를 들면 이재명 정성호 의원이 특별접견을 간 것은 심부름꾼이라고 얘기한 걸 좀 심하게 얘기한 거 아닌가. 이 사람들한테 좀 마음에 좀 미안함. 그런 것을 한번 풀고 싶은 것도 하나 있었을 거고. 또 하나는요. 이 사람들이 구치소 생활이지만 사람들한테 비아냥거림을 당합니다. 친명계 예. 좌장인데 좌장인데. 아무도 특별 접견을 안 와. 소위 저 말하자면 이재명계가 그렇게 의원들이 많이 득실거리는데 만약에 노무현 시대 때 안희정이라면 김경수라면 특별 접견 물론 그분들은 국회의원도 했고 지사도 한 급이지만 전혀 그냥 잊혀진 인물처럼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특별 접견이 오면 그래도 구치소 안에서의 생활이 좀 달라집니다. 예. 그래도 위에서 누군가 지켜보고 있구나라는. 뭔가 체면도 좀 있고. 네, 네. 근데 실제적으로 뭐 이재명 대표가 최측근이라고 했는데 한 놈도 특별 접견도 안 갔을 때 이재명 대표가 창피할 수 있는 거죠. 이심점심으로. 예, 예.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나라도 한번 특별 접견을 가져야 되겠다. 그게 좌장의 마음일 수 있다. 예, 그런 부분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실제적으로 이 사람들이 여러 가지 뭐 제가 이미 얘기했습니다만은 이 이재명 대표하고 연관 이외에 개인적으로 잡혀 들어갈 소지는 굉장히 많습니다. 위법성으로. 왜냐하면 공직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술 받아 얻어먹은 거 다 뇌물이잖아요. 청탁금지법 위반에다가 뭐 여자 문제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이 훨씬 마음을 바꿀 수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혹여라도 마음이 바뀌어서 전체적인 진술이 어그러지지 않을까 하는 자장으로서의 노파심도 있는 거 아닌가. 그게 사실은 달리 보면 입단속이 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말하자면 저쪽에서 검찰이 봤을 때는 이거는 입단속이다라고 하는 거고 자장 입장에서는 너무 편하게 생각한 그런 후회가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군요.